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서울의 지금 주택 매매, 전세 소비 심리 지수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소비자 심리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108.9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에 그 지난달 같은 경우가 117이었으니까 한 8.1%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많이 같고요. 떨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기존에 있었던 그 심리가 수치로 봤을 때 1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네.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각을 바라보는데 이 정도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지역에 이제 그 주택 그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달 이게 전체적으로 수도권 말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0.8%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세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은 3.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음. 서울 지역 역시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이 포인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택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전체 추이 항상 이런 지수나 뭐 조사 같은 경우는 추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낙폭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금리에 대한 인상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인상 추이가 조금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조사에도 좀 영향이 부정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의심을 좀 해보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도권은 이 주택 시장의 변수가 아무래도 물량 공급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량 공급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어제 그 새벽, 뭐 오늘 새벽이 되겠죠? 이런 변수가 사실 공급적인 부분보다는 금리적인 변수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7월에 있는 0.5% 소위 말하는 빅스텝이라는 것을 밟을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네.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금리 인상 또 유동성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최근에 예금 쪽으로 자본들이 많이 흘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소비적인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시장, 특히나 부동산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조금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에 대한 그 상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상당 부분 뭐 공급에 대한 그 변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금리라는 것이 더 많이 억누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지금 뭐 주택 공급량에 대한 그 변수가 최근에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매물 추이도 상당 부분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신규 주택만이 그 공급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음. 질적인 공급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 또 최근에 다주택자가 내놓는 그런 물량들로 봤을 때는 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해서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불안감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기존의 재고주택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음. 일정하게 그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숨통을 트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금리적인 변수가 상당 부분 소비 심리를
그 짓누를 음. 것이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공급보다는 사실 금리의 문제가 이 부동산 시장 위축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건데 앞서 저희가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긴축의 시대,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좀 위축 국면으로 갈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몇몇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위험한 그 발언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금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뭐랄까 자산 시장에서 역의 그 변수기 때문에 상당 음, 부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산에 대한 그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그 절대값을 보고 하는데 연료라는 게 그 자본이라는 연료를 개개인별로는 가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본이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자본이 좀 부족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B2 그 음, 영혼까지 끌어서 하는 그런 영끌, 네. 예, 그런 수요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주택 매매한 구매 수요층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부동산 시장, 이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그 요소로는 명확하다라고 보실 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주택 가격하고 현재 주택 가격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네. 뭐 1억을 빌리는 3%하고 5억을 빌리는 3%는 이거 상환하는 금액 음,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석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이런 음, 리스크가 있는데 괜히 그 불구덩이에 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뭐 불구덩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빌라의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현상, 이게 지금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원인이 뭘까요? 네, 지금 우리가 금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비싼 것을 사면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 비용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결국은 과거에는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인센티브라면 지금은 돈을 많이 빌리는 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나 또 최근에 뭐 오늘 뭐 경제 정책에서 좀 발표를 하긴 했지만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빌라나 뭐 저가 중심의 주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각이 특정 음, 상품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런 저렴한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어떤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기대 심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금리에 대한 비용 조금 적은 부분들 또 향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무슨 빌라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또 비자발적으로 한정된 금액 안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음, 있었기 때문에 높아진 아파트 값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음. 가격의 변화 또 정비 사업의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가격의 거래량을 좀 앞질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빌라 매매 중에서도 신축보다는 이 구축이 인기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그 원인도 이 정비 사업의 기대감 또 가격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빌라는 사실 아파트의 재료로 그 소모가 되는 그런 상품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근데 네. 그 재료가 되려면은 낡아줘야 되거든요. 낡은. 그러면은 결국은 음, 새 주택을 붙여서 새 집을 짓는다는 거는 사실 어떤 제도 안의 틀에도 부합하지도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주변에 주택이 노후한 주택을 어떤 새로운 주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재료로도 이 빌라가 상당히 소위 말하는 좋은 그 재료가 되는 거고요. 또
개발의 방식이 기존하고 좀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민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간소화하는 재개발 방식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몇 년 동안은 청약에 대한 뭐랄까요, 경쟁률이 지금은 좀 저조해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음. 현실적인 가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역시는 청약 시장은 어렵겠다. 그럼 음. 노후주택 빌라를 사서 뭐 아무래도 입주권을 받는다든지 또 일반 분양분하고 또 그 조합원들의 뭐 상품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쓰여서 이런 빌라, 특히나 노후 빌라 쪽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노후 빌라가 인기가 많은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축된 모습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각각의 전망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오른다라는 그 근거로는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보고 있거든요. 전세 네. 가격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좀 가까워지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아. 그런 수요들 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뭐 근거로 제시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공급 물량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라는 게 올라가긴 해도 최근 네. 들어서 전세가 월세로 상당 부분 많이 전환을 했고 네. 또 금리가 인상되는 그 상황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에는 상당하게 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공급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서는 약세인 거는 사실이고 준비가 좀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주택자의 그 출구 전략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재고 주택 물량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기존만 해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안정 또 매물이 아무래도 조금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뭐 상승보다는 뭐 하향 안정화, 이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환경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